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인 박영선은 얼핏 보기엔 친근한 페이스지만 2004년 비례초선으로 시작해 단 한 번도 낙선이나 공천 탈락 없이 구로 을에서만 3선, 총 4선 의원인데다가 중기부 장관까지 한 나름 거물 인사다. 참고로 현재 21대 국회엔 국회의장이 최다선으로 혼자 6선, 그 밑으로 5선 13명, 4선 13명. 즉 4선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의도 의원회관 짬밥 15위에서 27위 사이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박영선은 196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꺼무익히에 따르면 아버지는 창녕 토박이이고 어머니는 이북 6.25 월남민 출신이라 한다. 그래서 실향민과 북한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데 부디 북한 정권 말고 불쌍한 북한 인민들에 대한 공감이었으면 좋겠다. 서울로 가족들과 함께 상경해 학비가 비쌌다는 사립 예일초등학교를 나왔고 덕성여중을 거쳐 수도여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방송반 소속이었다고 한다. 이때 방송반 들어가면 명문대 못 간다고 담임교사가 만류했다는데 과연 선견지명이 있던 담임교사 말대로 명문대를 못 갔지만 대신 공중파 아나운서까지 되고 금배지도 달고 장관까지 했으니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장관 청문회 당시 제출한 학력사항에는 학부가 경희대 지리학과라고만 나오지만 사실은 당시 상명여자사범대학 현 상명대 불어교육과 1년 수료 후에 경희대로 편입을 하였다. 학력란에 경희대 재학기간이 3년인 걸 보면 숨기긴 했어도 거짓말까지 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조기 졸업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상명대 입학도 배드민턴 특기생이라는 루머가 한참 돌기도 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80년대 초반 춘천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다가 MBC 아나운서로 다시 회사로 옮긴다. 신입사원 입사다. 본인 말에 따르면 지방 발령이 싫어서 MBC로 갈아탔다는데 경력을 보면 하필 또 곧바로 MBC 춘천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한다. 출처는 위키백과. 85년 첫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난다. 꺼무위키에 따르면 이때 무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했다고 한다. 사실인지는 모른다. 하여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데 이 첫 남편은 외교관이라는 것 외에는 밝혀진 바는 없다. 이후 다시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노모를 모시고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던 효심 깊은 어느 유명 앵커와 마찬가지로 기자로 보직 변경을 한다. 아무래도 최초 입사 시에 아나운서 입사보다 기자 입사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 경력엔 슬쩍 뺐지만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숨겼다고 보기도 뭐하다. 기자가 옛날에는 얼마나 엘리트였냐면 3대 1간지 기자 중 한 명이 이회창 총재를 인터뷰하는데 이회창 총재가 뜬금없이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 하고 묻자 기자는 안암동 막걸리 대학을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회창 총재는 아니 요새는 그런 대학 나와도 기자를 할 수 있나? 라고 말했다 한다. 여하튼 90년대 앵커 시절에 사고도 한번 치는데 김문수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라이브 인터뷰에서 변절자 아니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다. 20년이 흘러 림수경 동무가 다시 변절자 드립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다. 덕분에 뉴스에서 잘리고 국제부로 간다. 일설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을 먹으며 뉴스를 보다가 이 장면을 라이브로 봤다고 한다. 그러나 용자에겐 역시 재기의 기회가 꼭 오는 법. 김영삼이 각 방송국에 여성 인력을 발굴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고 인프 전인 이때까지만 해도 각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던 시대라 각 방송사들은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한다. 덕분에 마침 국제부에 발령 나있던 박영선 기자는 나름 요직인 LA 특파원이 된다. 특파원 시절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 재혼하기도 한다.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 덕에 최고의 인생 아이템인 독수리 여권을 받아 겉모애가 되었다. 그러나 엄마의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2020년 12월 졸지에 18개월 한국군 강제 노역형에 처해지고 만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디스크 후 영국 연락 두절 유학 등 다른 방법이 많았겠지만 하필 또 출마지도 서울시장이었던지라 강제 효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귀국하여 뉴스 앵커를 거쳐 무려 MBC 경제부 부장까지 올라간다. 상명대 나와서 아나운서 입사해 MBC 부장까지, 그것도 여자가. 이후 금배지의 숙명처럼 심심하면 조리돌림 당해지는 신세가 되지만 대단한 능력자이긴 하다. 2004년 열린당 정동영 라인으로 17대 비례로 초선을 먹고 2007년 대선 때 BBK 의혹 제기 등 비례 초선답게 열심히 공격수로 뛴다. 대선에서 정동영이 몰락하면서 위기에 처하지만 나름 비노기의 핵심이었던 김한길 라인을 타서 또 생존을 한다. 옛말에 지장보다 덕장, 덕장보다 운장이라 하는데 바로 박영선을 두고 하는 말일 듯하다. 자기 동아줄이었던 정동영이 대선 참패로 몰락하고 당도 개판이 나며 김한길도 이래저래 탈당 창당 별짓 다 하다가 정계 은퇴를 해버리는데 이때 자기 지역구이던 구로을을 박영선에게 물려준다. 구로을 역대 선거 결과만 봐도 알겠지만 서울에서 대표적 친민주당 지역구, 좀 과장하면 민주당 버전 강남 3구라 볼 수 있다. 사실 박영선은 서울시장이 과거에 한 번 될 뻔했었다. 2011년 오세훈 캐삭방 사태가 벌어진 후 박영선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딱 이겨버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생각지도 못한 안동 간제비 양보 사태로 무소속 듣보 털보 알베가 갑자기 면도를 하고 지지율 40%를 먹고 나오고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무소속 박원순에게 패배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안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한다. 물론 이회창이 이인재 좋아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겠지만 그렇게 의원 생활을 하다가 19년 중기부 장관이 된다. 상명대에서 장관까지, 강남대에서 금배지까지 간 어느 분에 비하면 역시 조족지혈이겠지만 사시 출신도 아닌데 대단하기는 하다. 최근 오세훈과의 토론회에서와는 달리 임명청문회에서도 방송국 출신답게 상당한 말발을 자랑했다. 원래 현직 의원들끼리는 청문회에서 상대 당이라고 대차게 까다가도 결국 통과는 시켜주는 법인데 원래 앞에선 싸우다가 의원 목욕탕에선 형님 동생 하는 법이다. 지들도 당연히 나중에 장관은 해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어째 임명 당시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었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얼굴 비추기 능력이 갑인데 이세돌 대 알파고 매치 당시 첫 경기 직전 이세돌을 찾아가 사진을 박은 적도 있었고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경기 후에 철판 깔고 통제구역에 쳐들어가서 인증샷 받고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게 크게 논란이 되어서 욕을 완전 바가지로 먹을 뻔했는데 역시 덕장보다 운장이라고 스피드 스케이팅 왕따 의혹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터져서 곧바로 묻혔다. 특이하게도 남편이 동경 요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물론 언제나 반미 반일 기조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무리 미국인과 결혼해서 남편이 일본에 집이 있다지만 자기 것도 아니고 부자 남편이 그것도 미국인이 일본에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산 것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제1야당에서 뭐라고 욕하는 게 좀 어이없기는 하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북조선 외교관 출신이 남조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는 시대의 말이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서 일본 정부에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말이다. 이러한 사소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꿰뚫는 인생 역전 출세 스토리와 공약 이행률 96%에 달하는 4선 의원이라는 점, 운이 좋고 언플에도 능하며 동아줄 초이스 레벨 99인 점 등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훌륭한 자질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학창시절에 화염병도 안 던지고 그 흔한 음주운전 경력도 없어서 전과가 없으며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그 흔한 세금 체납도 하나 없으며 건머의 아들 결국 군대까지 보낸 장관 커리어 다선 의원이라는 점은 충분히 높게 살만한 부분이다. 부디 박 전 시장처럼 신발을 찢어서 보낸 신호가 서울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신발을 찢으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징크스를 이어나가길 기대해본다.